바른정당 요새 난리예요. 연속으로. 줄초상. 마음이 심란합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보면 그때는 뭐 그런 낌새가 있었던 건 아닌데 황영철 의원도 사실은 통합에 지금 통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뿐이죠. 예. 그리고 뭐 이혜훈 의원은 대표적인.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혜훈 이제 다시 짚어볼까요? 이혜훈 의원 대표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고 나서 세간에서는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가는구나. 다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도 보도했고 본인도 생각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김무성 전 대표가 막아섰죠. 예. 예, 강경하게 막아섰죠. 아주 강경하게. 아주 강경하게. 좀 이상할 정도로 강경하게. 그러면서 유승민 사당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명분을 내세워서 막아섰어요. 그래서 통합파하고 이 자강파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중간에 툭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양축이 부딪혀서 크게 파열음이 나면 안 되니까 남경필 도지사 같은 좀 유화적이고 근데 그분도 자강파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을 지켜주는 분이죠. 예. 가장 먼저 탈당했었고 가장 대표적인 초기의 자강파인 분인데 그럼 이제 남경필 도지사로 그런 체제로 가려나 하는 전망이 하루 이틀 있자마자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 마약 문제가 팡 터졌죠. 이게 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는데. 근데 뭐 필연 우연을 떠나서 지금 뭐 우리 당 심각한 위기고 우리 소위 자강파. 신보수파. 자강파 중에 이제 어디 이제 그 이름 걸고 발언하면 언론이 받아주는 자강파는 최고위원 하태경 한 사람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음 하태경이냐 지금? 그렇죠? 예,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음은 하태경 유승민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실토하시죠 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딱히 하자가 없으신가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지사도 다시 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힘을 좀 보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혜원 대표도 빨리 수렁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 우연이 하필이면 이 자강파의 대표적인 인사들한테만 연속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찜찜하다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이혜원 대표 때 조금 있었죠. 이혜원 대표 때 그 옥시라는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최순실이 배어 있을 수 있나? 최순실이 아니어도 사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간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음모 정치하는 분들 친박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쭉 있었죠. 선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협박해서 여태까지 정치생명위원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의심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증거가 나오면 증거 나오기는 어렵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른정당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파가 이제 그 탄핵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전주에 생각해 보시면 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의원들 몇몇을 만나서 몇몇이라고 하지만 규모는 상당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뭐 20-30명 규모 정도 사람들 이렇게 확실하게 탈당할 파들을 제외하고는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협박조에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래서 당시 탈당파들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있었던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김무성 대표 약점론이 많았어요. 약점을 많이 잡혀가지고
48시간 안에 입장을 바꾼다. 쓴소리함 했다가 다시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는 탈당을 주도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후발주자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김무성 대표 약점 잡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불식했죠. 본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불식했다기보다는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잡혀 있으면 자신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던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제가 한 두세 분한테 제보를 직접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압박한다고 불러가지고 따로 당신이 이렇게 이런 하자들 본인만 알고 있었던 본인만의 어떤 뭐 가족사가 됐든 뭐가 됐건 그런 문제 거론하면서 이제 이 탄핵 찬성표 던지지 말라고 하는 압박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제 말의 요지는 그분들이 그 자유한국당에 아직도 계신데 그런 세력이 압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청와대한테서 전화도 여러 번 받고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 있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조용히 좀 있어라 뭐 이런 거요? 예, 그렇죠. 까불지 마라.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약점이 있었다면 뭐 이런 걸 눈치를 줬을 수도 있었겠죠. 진짜 약점이 없어요? 지금까지 협박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의원님. 내가 약점 잡힐 게 뭐가 있을까? 쭉 그 스크리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를 걸 거는 나를 보낼 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낼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일찍 한 것도 아예 나가버리자 대표로.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을 일찍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걱정하지 마라. 하태는 물러서지 않는다. 자강파 살아있다. 물러서지 않는다. 일당백이다. 사실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역량은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한 사람 대표만 잘 세워도 이런 위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신 거고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도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인데 최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강파가 압도를 해야 우리가 좀 더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고 지지율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4명 선출을 합니다. 4명을 다 싹쓸이하면 제일 좋고요. 지난번엔 사실 자강파가 3대1이었습니다. 한 분이 통합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3대1 정도 되더라도 더 압도적인 비율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 선배가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다녀야 된다. 그 과정이 또 우리 당 지지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비례 체제는 건너뛰고 바로 전당대회로 가는 겁니까? 우리 내부 논란이 좀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적 타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로 가더라도 다수는 이제 선거 때까지 지방선거 때까지 비대위로 쭉 가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빨리 하는 게 안정화될 수 있다. 비대위 돼가지고 또 우리 치고받고 싸우면 지지율만 떨어지고. 전당대회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11월 지금 이제 선관위 이달 중에 구성을 하고 11월 13일 날 이제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2달 가까이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소위 자강파의 플랜은 이 그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자체를 자강파로 채우자. 석권하자. 근데 자강파로 분류되는 의원님이 또 얼마나 계십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지도부 중에서는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은 저랑 뜻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지상욱 의원. 지상욱 의원은 사실 저에 비해 색깔이 훨씬 더 강경 보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강파고 우리 지상욱 의원은 지난번에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스스로 가족사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저는 꼭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세현 의원도 근데 김세현 의원은 지금도 당연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반면에 통합파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나옵니까?
저는 당당하게 나오셔서 네. 본인이 왜 통합을 주장하는지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 논리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합니까? 안보론이에요. 안보론. 그러니까 안보가 문재인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까지 간다. 예. 그래서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보수가 단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이제 본인은 뭐 그걸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는데 저는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안보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합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친박이 문재인 정권이 친박보다 더 무능하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시점이 온다고 이런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할 때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재산 관련해가지고도 당의 재산이 다 이거 군사정권 시절에 물려받은 거라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비난을 쏟아부었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게 재밌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재밌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뒷담화를 안 깝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분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연기력이 출중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탈당해서 나온 거는 본인이 탈당해서 나온 거는 반기문 꽃가마 태우려고 한 거죠. 네, 꽃가마 태우려고 한 건데 그건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그 보수 이념은 다르지 않다. 친박이 있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거는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고. 솔직한 거로 보여지는 그 뒤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포장하는 능력은 정치적 능력이죠. 그래서 뭐 우리 당이 깨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해요. 해서 하기 때문에 깨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전체를 이끌고 가야죠. 그 정도 무게 정치인이면. 근데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요구하는 거는 본인이 전체를 이끌고 갈 정도의 그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우리한테 따라와라. 본인도 그런 생각해요. 정치 미련이 없다고. 미련이 없는데 맨날 통화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도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거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고 중간에 교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합니다, 저는. 매우 이상하고, 납득이 잘 안 가는 이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 마약 사건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요 사건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을 김무성 대표에게 떠올리게 하겠구나. 아무래도 연상작용이 있겠죠.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몸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김무성 대표가 오버하는지 제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강경하게. 그러면서 유승민 사당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명분을 내세워서 막아섰어요. 그래서 통합파하고 이 자강파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중간에 툭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양축이 부딪혀서 크게 파열음이 나면 안 되니까 남경필 도지사 같은 좀 유화적이고 근데 그분도 자강파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을 지켜주는 분이죠. 가장 먼저 탈당했었고 가장 대표적인 초기의 자강파인 분인데 그럼 이제 남경필 도지사로 그런 체제로 가려나 하는 전망이 하루 이틀 있자마자 남경필 도지사 저는 남지사도 다시 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힘을 좀 보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혜원 대표도 빨리 수렁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 우연이 하필이면 이 자강파의 대표적인 인사들한테만 연속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찜찜하다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이혜원 대표 때 조금 있었죠. 이혜원 대표 때 그 옥시라는 분이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자의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최순실이 배후에 있을 수 있나?
최순실이 아니어도 사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간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음모 정치하는 분들 친박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쭉 있었죠. 선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협박해서 여태까지 정치생명위원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의심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증거가 나오면 증거 나오기는 어렵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른정당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파가 이제 그 탄핵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전주에 생각해 보시면 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의원들 몇몇의 아들 마약 문제가 팡 터졌죠. 이게 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필연 우연을 떠나서 지금 뭐 우리 당 심각한 위기고 소위 자강파 신보수파 자강파 중에 이제 어디 이제 그 이름 걸고 발언하면 언론이 받아주는 자강파는 최고위원 하태경 한 사람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서 다음 하태경이냐 지금?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음은 하태경 유승민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실토하시죠 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딱히 하자가 없으신가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바른정당 요새 난리예요. 연속으로 줄초상. 마음이 심란합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보면 그때는 뭐 그런 낌새가 있었던 건 아닌데 황영철 의원도 사실은 통합에 지금 통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뿐이죠. 예. 그리고 뭐 이혜훈 의원은 대표적인.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혜훈 이제 다시 짚어볼까요? 이혜훈 의원 대표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고 나서 세간에서는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가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도 보도했고 본인도 생각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김무성 전 대표가 막아섰죠. 예. 예, 강경하게 막아섰죠. 아주 강경하게.